오늘은 캐나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2024년 10월 23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여 3.75%로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보자. 먼저 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 것에 기반한다. 현재 캐나다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낮은 1.6%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최근 몇 달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수요 감소, 실업률 상승, 그리고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그럼 이번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장점과 우려되는 단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장점은 경제성장 지원이다. 낮아진 금리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장점은 모기지 이자 부담 감소이다. 특히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진 분들에게는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다. 낮은 금리는 주택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단점은 과도한 부채 위험이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 향후 금리 전망도 중요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 마지막 통화회의에서 추가적인 0.50%포인트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까? 첫 번째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구매력 증가이다. 낮은 금리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인다. 두 번째 예상되는 효과는 모기지 부담 감소이다.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진 사람들의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가계 재정에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예상되는 효과는 부동산 거래 증가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구매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 침체를 막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 부채 증가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캐나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자. 많은 언론과 은행,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등 소위 전문가 집단은 이와 같이 주장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나는 이들의 주장과 예상에 전부 다 반대한다.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1.6%에 도달했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설정한 이유는 2%라는 인플레이션이 캐나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저물가를 겪는 서로 다른 나라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해결하기 어려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물가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물가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실제 역사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저물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역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하고 후퇴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닌 후퇴하는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감소는 정책의 성공이 아니다. 단순히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로 인한 결과이다.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재고는 쌓인다. 너무 안 팔리니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감소되고 있다. 과연 좋은 신호인가? 엄청나게 안 좋은 신호이고 이미 캐나다는 실질적으로 경기 후퇴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캐나다의 경기 침체를 우려해 이번에 기준금리 B컷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지금 캐나다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자가 있는가? 이미 2023년부터 캐나다의 실물 경제는 침체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캐나다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져 극심한 불황이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캐나다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늘리고 경기는 활성화될 것인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지갑을 닫아버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기업이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도 물건이 안 팔린다. 상식적으로 기업들은 생산을 더 줄일 것이고 앞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을 받아 소비하려는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더더욱 소비를 줄일 것이다. 앞으로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사실 이미 진행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모기지 금리 인하, 모기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수요 증가, 부동산 수요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 말하는 사기꾼들이 캐나다에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대부분은 은행, 건설업자,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다.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 이민자의 천국이 아니다. 이미 캐나다는 2025년부터 신규 이민자를 20%나 줄일 것이라 발표했다. 신규 이민자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 주장하던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이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번에 0.50%라는 빅컷이 단행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계획이 있다고 과연 지금 누가 대출을 늘려 큰 소비를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캐나다의 기준금리 빅컷이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 캐나다 가계, 기업 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 부채가 커지는 것이 아닌 기존의 부채를 갚지 못해 부채가 커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번 캐나다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상승할 것인가? 지금 렌트 수요 감소로 광역 밴쿠버, 광역 토론토에는 빈집이 넘쳐난다. 최근에는 캘거리에서조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렌트비를 할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앞으로 더욱 큰 국내 경기 후퇴와 불경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변동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뉴스인 건 확실하다. 분명히 변동 모기지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3, 4년 전에 고정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 당시 고정 모기지를 받은 사람은 아직도 1%대의 이자를 내고 있다. 그때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에게 속아서 변동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지금의 금리 인하에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은행과 모기지 브로커를 고발해야 한다. 그들은 고객을 속이고 고객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주범자들이다. 앞으로 몇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캐나다의 경제는 살아날까? 더 안 좋아질까? 과연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인가? 아예 죽어버릴 것인가? 계속 지켜보자.